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강점기. 같은 민족이면서 일본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억압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과 삶의 끝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입니다. 그는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늑약을 주도하며 국권 상실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1910년 경술국치를 주도하며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후작 자기와 막대한 재산을 받았지만 그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의 암살 시도가 이어졌고 그는 외출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926년 병으로 사망했지만 그의 이름은 민족 배신자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송병준입니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 황실 내부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일본의 이권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그는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했고 이후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그의 친일 행적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해방 직전에는 조선 총독부에서도 외면받았습니다. 1926년 가난과 질병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부끄러운 이름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박중양입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의 관리로 활동하며 동족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일본 제국의 전쟁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민중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해방 후 그는 친일 행적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959년 무일푼의 비참한 말년을 보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친일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민병석입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과 협력하여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도우며 자신만의 이권을 확대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는 반성은커녕 자신이 한 일이 조선을 위하는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은 기록으로 남아 후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 끝에 고독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최린입니다. 그는 원래 독립운동가였으나 31운동 이후 일제에 협력하며 친일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선전활동에 가담해 민중을 회유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의 배신은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해방 이후 그는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사망했지만 그의 친일 행적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